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사소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완전히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에게도 0대4로 대패하면서 1위 나폴리와의 승점이 12점으로 벌어지고 말았고 한 점 차이로 쫓아오는 팀이 3팀이나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히 문제. 후반기에는 후반전 실점뿐만 아니라 전반 초반부터 실점이 나오면서 조기에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자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대가 측면을 공략하고 만든 찬스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잦은 상태.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초반 두 골은 모두 상대가 측면을 공략하면서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공격에서 테오가 나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작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좌우측 가리지 않고 수비의 난항이 심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묶이고 말았는데 테오가 나와야 할 자리에 데스트가 출전하면서 주요 루트인 왼측면을 쓸 수조차 없었다는 점이 컸죠. 테오가 나온 경기에서는 비기기는 했지만 로마와 레체를 상대로 2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테오가 선발로 복귀한다면 밀란의 공격력은 한층 나아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사소올로는 밀란만큼 페이스가 좋지 못한 팀, 최근 5경기에서 인테르, 피오렌티나, 라치오를 만났다는 점을 고려하기는 해야 하나 몬차에게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공격 난조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을 사용하는 빈도가 40%로 매우 높은데 지난 경기에서 밀란의 우측이 완벽하게 공략당하면서 대량 실점의 원인이 되었으니 사소올로도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좋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공격적인 기회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나몬티의 이탈과 공격진의 부진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도 밑에서 네 번째인 것은 고려해야 할 듯 수비적인 약점은 꽤 심합니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이 좋지 못한 편인데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은 원정에서는 평균적으로 70%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밀란이 무득점에 그치기는 했지만 테오의 선발 복귀가 있다면 공격력은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사소올로도 실점 가능성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란은 최근 실점 억제 능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 특히 측면에서 올라오는 낮은 크로스의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는 등 측면을 공략당하면서 경기가 초반부터 꼬이는 양상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사소올로의 주요 공격 루트가 좌측면임을 감안하면 밀란도 실점 위험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 테오의 복귀로 밀란의 공격력이 더 상승할 것을 감안하면 밀란의 승리를 점쳐도 무방하기는 하나 스코어 접근이 1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는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의 유기적인 공격에 전혀 대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점유율은 이겼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바야돌리드가 5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한 골도 없습니다. 일단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집중합니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대0으로 레알 소시에다드를 잡아낸 경기도 있었고 베티스를 상대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후반에는 경기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 잦고 상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지난 경기처럼 슈팅 허용이 많아지는 단점은 명확한 상태죠. 발렌시아는 빌바오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주전들이 모두 출전한 빌바오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다고는 하나 점유율을 제외하면 발렌시아가 빌바오를 앞서는 기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소 감독은 선수들에게 기동성을 강조하는 타입 때문에 기동성이 공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다만 세부 전술을 짜는 대 가투소 감독이 크게 두각을 드러낸 바는 없고 이 때문에 기동성이 봉쇄되는 순간에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짙죠. 이미 강등권인 카디스와 엘체를 상대로도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텐백 양상의 팀을 상대할 때의 약점을 드러낸 상황. 체급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공격적인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바야돌리드가 5경기 연속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아주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비에서도 아틀레티코,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활동량과 압박을 이용해 공격이 잘 풀리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양상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가 공을 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야돌리드의 득점력이 요즘 상당히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버티는 힘과는 별개로 경기를 자신들 쪽으로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렌시아도 기동성이 봉쇄되는 순간에는 득점력이 꽤나 떨어지는 양상을 자주 보인 터라 발렌시아도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샬케 대 쾰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케는 라이프치히에게 1대6으로 대패했습니다. 전반적인 기동성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시종일관 라이프치히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압박과 기동성에 크게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쾰른도 활동량과 압박을 중시하는 팀이라 이번 경기의 상대도 상성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 압박에 당하면서 67%의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기록하는 등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조차 난관이었던 상태. 쾰른이 라이프치히에 비해서는 수비가 약점이기는 하나 공격적인 성과가 아주 뛰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비 시에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쾰른이 크로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라 쾰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태죠. 그러나 올 시즌 샬케의 공중볼 경합 성공 확률은 46.3%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낮고 쾰른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경합 능력 상승을 위해 타겟맨을 새로 데려온 것을 감안한다면 박스 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쾰른은 바이에른 뮌헨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쾰른이 바이언을 상대로 크게 밀리지는 않는 의외의 상성을 지녔다고는 하나 전반기 막바지에 대량 실점이 자주 나오면서 불안했던 경기력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쾰른의 공격 루트는 측면과 크로스 위주 193cm의 장신인 티게스와 단신 마이나를 빅앤 스몰 조합으로 구성하면서 둘 사이의 시너지를 내는 타입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전형을 가져왔으나 샬케를 상대로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력 중심의 팀 기조를 가지고 있어 전반기 막바지에는 체력 저하로 인한 후반 경기력 난조와 실점이 이어지던 페이스였으나 월드컵 이후 두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90분에 동점골을 실점한 것은 아쉽기는 해도 하프라인과 가까운 곳에서 허용한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90분간 바이언의 공격에 잘 대응했습니다. 쾰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쾰른이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특유의 경기 플랜을 유지하고 있는데 샬케가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이 짙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쾰른의 공격 플랜이 상당히 잘 통할 가능성이 높고 쾰른이 압박과 기동성에서 샬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